안녕하세요. 저는 연세생명나무내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성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인사드릴까?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산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어휴. 예,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의 소중한 성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우리나라 난임센터의 어머니라 불리시는 분입니다. 아니야,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불리진 오셨습니다. 않아. 네. 난임센터의 어머니는 난임센터의 아니고. 어머니 최한나 이사님을 아, 모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한나고요. 제가 그렇게 불리지는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하고 작년 5월에 이 의정 사태 때문에 사직하고 지금 의료 사태 해결을 돕겠다고 의협에 뭐 대변인 뭐 또 많이 했죠. 우리 네. 총무이사 같이 네. 성형사님이랑 보험이사, 기획이사 하다가 탄핵 당해서 지금은 현재는 그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고 난임센터가 없는 국립중앙의료원이었어요. 아, 원래는요? 네.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네. 보면 공공의료의 대표 대표죠. 기관이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산부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데 난임센터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큰 화두가 이 맞습니다. 난임 환자들의 네. 어려움인데 난임센터조차 없어서 난임센터를 만들겠다는 또 이제 당시 원장님의 그런 취지에 네. 제가 함께 힘을 보태서 만들겠다고 2016년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들어가서 난임센터를 만들었던 것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근데 것 현재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난임센터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네. 제가 관두고 나와서 사실은 그때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한 분 한 분한테 참 이 사태가 제가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거 제가 정말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가 네. 91년에 의사가 됐는데 천상 산부인과 의사. 네. 산부인과 환자 진료실에 만나는 거를 가장 행복하게 여기던 환자였는데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 우리 이사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런 의정 사태 때문에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지금 네.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로서는 큰 결단을 하고 사직을 했는데 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그 난임센터 문 닫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예, 아이고. 들려오고 있고. 지금 산부인과가 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네. 너무 많은 거는 벌써 20년 됐고요. 네. 20년 제가 2003년도부터 산부인과 의사회 당시에 제가 개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원 협의회 뭐 홍보이사 뭐 네, 산부인과 맞습니다. 학회일 뭐 중간에 또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한국여자의사회 뭐 각종 활동을 네. 하면서 제가 그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산부인과 이게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 문 닫으면 네. 뭐 정말 피부 미용을 하든지 일반의로 그죠. 요즘에 산부인과가 점점 주변에 사라지고 있어요. 주변에 사라진 정도가 이제 초토화됐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동네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산부인과가 많았죠. 네. 있어서 환자들이 의사를 이렇게 병원을 선택해서 골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환자들의 선택권이 아예 없어진 상태입니다. 병원에 근데 아예 이제 병원이 환자분들은 없어서. 그 현상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한 20년 전부터 천천히 있었던 거죠. 산부인과가 주변에 사라지는 현상들. 네, 그렇죠. 제가 성남에 지금 개원을 해 있는데 성남에는 심지어 분만을 할 수 있는 일반 산부인과가 없어요. 그렇게 분당까지 된 데 얘기나러 많아요. 가야 돼요. 뭐 그렇게 된 데 많고 네. 광주 여기 뭐 과천도 없고 뭐 전국에 네. 그 산부인과 취약 그러니까 없는 분만 네. 취약지구 인터뷰를 제가 당시에 산부인과 개원협의 20년 전입니다. 네. 그때 할 때 그게 매년 3월이면 발표가 돼요. 아. 그래서 매년 3월이면은 산부인과 개원협의회 그 대변인으로서 홍보이사로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질의서를 달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질의서를 거의 한 10년째 내 답변도 똑같아.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세월. 그 사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미 다 분만과 현장을 포기했고 아이고. 우리 의사들이 그런 산부인과를 포기하고 다른 진료를 하는 것은 곧 국민들한테 뭐냐 하면 적절할 때 나의 산부인과 진료를 봐줄 의사를 만날 수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분만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태어나면 그렇죠. 거의 부인과 질환을 이렇게 앞으로 더 친숙해져야 되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전문의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는 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일을 안 있는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일을 안 있는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서울도 뭐 지역에서 동네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뭐 대형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 밤을 새서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예. 주제가 예. 소중한 외음부 관리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린 이유가 점점 산부인과가 없어지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내과에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래서 저도 내과 의사로서 이거를 알아야지 환자분들을 좀 잘 가이드를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 오늘 강의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하여튼 산부인과 질환이 굉장히 어렵고 약간 부끄러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료를 보면서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사진 찍어 오시거든요. 여기 외음부에 뭐가 소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감히 그 사진을 보고 하지 이 실제로 그 병변을 들여다보나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네, 부끄럽다는 인식을 의사가 갖고 네. 의사가 부끄러워하면 네. 환자는 뭐 더 부끄럽죠. 자기 이야기를 다 이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환부를 보듯이 네. 똑같이 해야 되고 오늘 이 소중한 외음부 알리기는 의사뿐만 아니고 모든 여성 저도 그러니까 세 자매에 맞이고 아, 딸만 둘 있고 네. 평생을 산부인과 환자들을 보는데 제가 처음 산부인과 진료를 볼 때나 지금이나 이런 그 여성 성기에 대한 그 우리 여성들의 우리나라 네. 여성들의 어떤 인식이 부끄럽다. 여전히 네. 부끄러운 네.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민 그리고 이제 병을 키워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그게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제가 이런 성교육한 지도 뭐 20년이 넘었는데 네. 그것의 가장 기초 네. 부터 오늘 하고 근데 우리 서론하다가 벌써 시간이 많이 아유, 가고 괜찮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제가 네. 요즘에 많이 경험했던 거는요. 이게 산과 질환인지 모르고 이제 뭐 단순 방광염이나 요도염인 줄 알고 오셔서 내과에 항생제 받고 이렇게 치료하시다 보면 굉장히 안 냈고 얼마 있다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도 제가 예.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분변 PCR이랑 그 검사가 이제 의료보험이 되면서 해보니까 이게 산과 질환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이분이. 당연하죠. 그래서 예. 이쪽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가 또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 그런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남성들과 다르게 여성들은 네. 그런 요도나 방광에 생기는 질환이 이제 생식기하고 같이 네. 오는지 그럼 시작할까요? 예. 근황은 나중에 네네. 근황 네. 토크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이거 산부인과뿐만 화면에 좀 아니고 띄워주세요. 예. 흔히 뭐 냉이 나와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성병에 걸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는 게 굉장히 흔한 질문이고 이게 이제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우리 왜 인터넷에 보면은 뭐 맞아요. 무슨 지식인에도 굉장히 흔한 특히 젊은 여성들 또 네. 이제 10대에도 많은 고민이 있어요. 또 저기 성관계를 안 하는데 염증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모태솔로인 분들이 생기는 염증도 있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모든 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염증이 곧 성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염성 질환 흔히 성병이라 말하는 거 말고도 외음부에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성관계랑 관련 있는 염증이고 어떤 게 아닌지 거기에 맞춰서 네. 치료도 다른데 그것도 잘 모르시고 그냥 네. 막연히 불편 부인까지라는 막연한 그런 부끄러움과 네. 한번 더하기 불안함 또 공포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뭐 냄새가 난다거나 가렵다거나 따끔다거나 실제로 불편한데 산부인과에 와서 진료볼 생각을 안 하고 못하죠. 인터넷에 네. 산부인과 안 가고 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면 또 밑에 막 댓글이 달리면 아이고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자 근데 그 전에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면 진료실에서 네. 이제 불편한 거를 산부인과에 왔으니까 생식기나 외음부 관련된 불편함인데 거기가 불편해요. 네. 지시대명사로. 거기. 아래가 이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 어디요? 물어보면 거기 자궁이 가려워요. 또 이런 말씀을. 자궁은 가려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외음부란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요? 외음부라는 표현을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네. 하시는 건 다행인데 네. 보통은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래 거기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왼쪽 외음부도 뭐 소음순, 대음순, 뭐 음핵, 네. 뭐 회음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 이 말씀을 왜 드린다면은 불편하긴 불편한데 자기 성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이고.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막연하게 그 아래가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아래라 그러면 제일 아래가 발바닥이잖아요. 네. 어머니 발바닥이 불편해서 그 발바닥 아니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기에 대해서
알아야 어떻게 한다. 생겼는지를 알아야 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 이게 평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또 이상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네. 우선 그 외음부를 설명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게 이제 임신 초기 한 2개월까지는 네. 이제 생식결절이 이렇게 다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로 아기 심장 막 뛰는 게 보이는 게 6주거든요. 아. 그때부터 와서 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물어보면 모르죠. 알 수 없는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딸이든 아들이든 똑같은 시기인 거고 아. 이게 임신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네. 변화가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게 여성의 성기고 이게 남성의 성기지만 시작은 같은 데 됐었고 발달이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성들의 음. 성기에 그 우리가 그 이제 음경이라고 얘기하고 네. 페니스라고 참 이게 참 이 용어를 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서 네. 제가 참 그런데 우리 순우리말이 있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아, 근데 제가 있죠, 전에 있죠. 방송에 네. 나가서 해보면 다 편집해서 난리시더라고. 아, 이거 괜찮습니다. 비욘디는 가능하죠? 비욘디는 네. 가능해 안 가능할 것 같은데 라이브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19금 걸려 있어갖고 못 봐요. 그래서 네네. 그냥 제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불과 그 구한말까지만 해도 우리 네. 아니 구한말이 아니야. 뭐 6.25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유교 그 나라죠. 우리가 조선소들이 이거. 다 예. 쓰던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지. 보지, 잠지, 자지. 아, 이런 거 안 다. 쓰지 않나요? 지금은 네. 안 쓰지만 그때는 순우리말이죠. 아, 원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순우리말은 욕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음획, 음경, 음. 뭐 외음부 뭐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어고 이게 다 한자어잖아요. 네. 이거는 아, 그런가요? 그가 유식한 말로 생각을 하고 아. 또 뭐 페니스 뭐 네. 영어로 하면은 더 이게 네. 버자이나 하면 네. 뭐가 더 유식해요. 나는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돼요. 성기에 대해서 비하하는 생각하고 이 얘기까지 하면 오늘 진짜 갖고 온 준비 성기에 비해서 생각하고 언어 사대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편집을 아, 하시길래 그러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을 써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음순이라고 여기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서 보면 요걸 이제 음순이라고 하거든요. 라비아라고 하는 네. 게 한글 그 한자로 하면은 이 라비아라는 말도 자체가 입술 그 네. 음순 순도 입술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는 시울이에요. 시울 땡땡 시울. 시울이 뭐냐면 이제 가장자리, 배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게 더 멋스럽지 않아요? 아, 그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네. 우리가 순 우리말을. 아.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그 네. 기본적인 단어부터 안 쓰니까 음액은 우리 순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공알이에요, 공알. 아, 너무 그래서 어려운데요? 예전에 공알이 그러니까 네. 거기 알짜배서 이게 이제 뱃사공 뭐 노래에 공알 타령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 자기 생식기에 대한 그런 비하하는 이거는 나쁘고 더럽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만한 네. 그런 인식부터 좀 떨치는 게 낫겠다. 참 아까 그래서 여기로 말하면은 음핵이 귀도라고 하는 게 네. 남성들의 음경 귀도와 같이 발달을 하는 거고 네. 여성들의 음순이라고 하는 게 남성들의 음경. 그래서 남성들의 음경 뒤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는 게 여성들은 요 음순이 막히지 않고 이게 융합되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로 그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을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남성들은 이게 융합이 안 되면 이게 병인 거죠. 융합이 돼서 정자가 이 안으로 잘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생긴 게 부끄럽게 생긴 거나 야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남녀가 임신 생식과 관련돼서 구조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여성과 남성들이 이제 서로 처음에 연애할 때 파트너가 네. 요 느낌이 어떤가 해서 궁금하면은 거기에 네. 맞춰서 나의 상동 기간의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게 거기의 느낌과 거의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남녀 공이 요 음액 또 음경의 귀도 부위가 가장 성적으로 예민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성숙한 여성의 이제 성기를 보면 요 안쪽을 소음순이라고 흔히 말하는 날개 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한 시울 그리고 소음순 요 뒤 바깥을 대음순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요도고 네. 요게 질이고 요게 가깝죠. 항문이고 네. 회음부가 짧아요. 그러니까 네. 남성들은 항문과 요도 사이가 이렇게 멀어요. 예. 그러니까 잘 안 걸리죠. 그렇죠. 요도염이. 네. 근데 여성들은 우리가 요도염 방광염의 제일 흔한 이유가 네. 이제 대장균인데
이콜라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항문 주위에 원래 있는 건데 다 밀접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잘 이게 걸릴 수 있죠. 앞으로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어센딩 인펙션을 네. 한다고 하죠. 어떤 분들은 또 거기에다 항문을 음. 뒤에서 앞으로 닦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아직까지도.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러니까 질염과 관련된 것도 질과 요도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요도가 대부분의 항문에서 오는 방광염이기도 하지만 네네. 일반적인 방광염 치료에서 안 듣는 경우는 그렇죠. 질 내 분비물에 문제가 있어서 예. 이게 같이 오염이 되면 생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들 어렸을 때 네. 저는 또 이게 그 사춘기 이후에 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나올 때는 오히려 염증이 덜 생기는데 어떨 때 또 많이 생기냐면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애들 네. 아직 질이 스스로 그 방어막을 갖추는 그런 네. 그 분비물이 없을 건강한 때. 분비물이 부족하면서 아. 특히 또 애들을 깨끗하게 닦여준다면서 많이, 어른들이 예. 닦여줘. 맞아요. 비누로. 어른들이 닦여주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훅 닦아주면은 여기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애들은 자기 손이 닿기 시작할 때부터 네. 소변 닦는 거, 대변 닦는 거를 제대로 가르쳐서 본인이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대변은 항상 뒤쪽으로 네. 닦게 맞습니다. 해야 뒤로 되고. 닦아주시고요. 그렇죠. 본인 손이 하고 소변은 아이고 휴지가 없구나. 이게 네. 지금 휴지라고 하면은 근데 보통은 대변보다도 소변을 팍팍 닦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23년 전에 조인산부인과 제가 처음 개업했던 곳이거든요. 제가 네. 거기서 저 만난 박미정님, 어머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세요. 그때도 네.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자, 소변을 열심히 닦아주신 경우가 많은데 휴지가 그렇다면은 휴지가 짜게 져서 네. 요 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애기들 그래가지고 염증 오면은 질 안에서 휴지 끝으로 이물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물어보면은 어른이 닦아줘서 그래요. 요거를 애들이 여긴 또 점막이고 네. 그 우리 아들 키우시나? 네. 아들은 어떻게 해요? 소변 보고 닦지도 네. 않고 털고 나오잖아요. 네.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소변이라고 하는 네. 거는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가 그쵸, 볼 때. 그쵸. 그러니까 물건이죠. 네. 그걸 제대로 안 닦고 습해졌을 때 진 음. 무르거나 염증이 생길 때 문제예요. 네. 그래서 휴지로 요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닦아서 그 소변 방울만 없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근데 딱 찍어서요. 이렇게 자꾸 닦다 보면은 결국은 얇은 그 애들 점막이 더 자극을 쓰라리고 받을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염증이 생겼어요. 뭐 어쨌어요. 뭐 해서 데리고 오신 경우 물어보면은 네. 다 집에서 깔끔하게 닦아준다고 네. 열심히 깎아서 더 헐어 갖고 오는 경우도 또 많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깨끗하게 해준다고 비누로 너무 세게 닦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 그래서 네. 요도 근처는 비누질을 안 해도 됩니다. 성인도 아, 마찬가지예요. 네. 질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다른 피부하고 똑같이 염증이 없을 때 굳이 여기를 그렇게 빡빡 닦을 이유가 전혀 없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세정제 뭐 네.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건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항문 주위는 네. 뭐 비누칠해서 한번 닦는 거죠. 앞에는 그렇게 닦을 이유가 애들도 없고 성인도 네. 없습니다. 다른 피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닦다 보면 문제가 더 생기는 곳이고 특히 이 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궁과 연결돼서 복강 안으로도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외음부 염증부터 또 이렇게 열심히 찢는다고 성인들이 이 속까지 손 넣어서 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속에서 나오는 분비물 조금만 있어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싹싹.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균들이 더 들어가서 복강 안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생긴 걸 한번 보셔요. 네. 자기 생긴 거를. 이렇게 어떻게 봐요? 물어보시는데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감수했던 애들 성교육 네. 책에서 하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기 성기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이거 너무 저는 이 사진 보고 좀 부끄럽다. 이거 변태스럽다. 이게 왜 부끄러워? 그러니까 제가 자기 걸 자기가 보는데 왜 그게 변태스러워? 변태는 아닌가요? 뭐냐면 내게 아닌 걸 남이 하는 걸 남의 것을 남이 원치 않은데 보는 게 변태죠. 자기 몸을 보는 게 변태라서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얘기하는 자주 거예요. 관찰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라 정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조인산부인과 있을 때인데 네. 거기가 이제 대학생이 네. 정말 공부 잘했던 대학생이
어느 날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갖고 온 거예요. 성관계 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왜 그랬더니 밑에 혹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봤어요. 근데 너무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네. 음부에서 뭐가 혹이에요? 그랬더니 요 음순을 만지면서 아. 이게 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더니 없던 게 어제부터 생겼대. 아,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네, 너무 한 몰랐죠.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제대로 그러니까 대충 비비면서 씻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 성인이 돼서 네. 어느 날 좀 만져보니까 그 학생이 한쪽 음순이 좀 컸어요. 다른 데보다. 이게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예. 했던 거예요. 비대칭의 순이 있는 거죠? 비대칭이어야 돼요. 아, 다. 그런가요? 누구나. 이게 한 건데 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반 나눴을 때 양쪽 눈도 다 다르고 네. 양쪽 귀도 양쪽 다 다르잖아요. 네. 당연히 비대칭이고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여기는 여성 남성 다 성기가 네. 거무튀튀하게 되고 주름도 지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음. 근데 이것도 이제 그림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마치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고 검거나 뭐 그렇게 우툴투툴하거나 주름이 있는 걸 비정상으로 잘못 알는 경우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잘라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그 위생 때문에 여기 털을 다 이렇게 쉐이빙을 하거나 이거를 또 관리하는 클리닉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위생 때문은 아니죠. 본인이 네. 그냥 이 털이 없는 게 좋아서 미용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왜 요새는 그런 팬티가 뭐 팬티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면 모르지만 위생상으로는 냅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 털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털이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어쨌든 마찰을 하는 거에 마찰력도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요 음순이라고 하는 것도 네.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소변이 나올 때 여성들은 이 음순이 없으면 소변이 어떻게 더 모아지지도 않고 외부에 이런 항문으로부터 오는 그 아까 올 수 있는 균들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있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건 다 퇴화해요. 네.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벌린 상태일 때 이러는 거. 그래서 그 여학생은 다행히 빨리 나한테 와서 얘기를 들어서 했지만 자기가 무슨 큰 병이 혹이 생긴 줄 알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그 여학생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저렇게 요즘 대학에서 온갖 교육을 다 가르치는데 세상에 네. 자기 성교육도 하죠.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게 했다는 건 우리 교육 과정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 가지. 오늘 성기 모양의 이야기만 해야 되겠는데 성기 모양에 대해서 제가 또 잊지 못하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이것도 뭐 한 20년 전에 근데 어떤 엄마가 네. 딸만 둘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큰애가 성기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못생겼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이 음순이 원래는 양쪽으로 이렇게 네.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 있는 음순 유착이 애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은 아, 여성 왜 호르몬 생기나요? 분비가 그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유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가 어쨌든 걔가 그러니까 그 왔을 때부터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엄마 손에 끌려왔으니까 걔가 얼마나 겁이 나요. 네. 그리고 와서 진찰 돼서 보자니까 막 엉엉 웃는 걸 결국 돼서 보니까 애는 그 애는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멀쩡했던 거야. 근데 엄마 이거를 왜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작은 애는 이쁘게 생겼는데 얘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애를 보자 그러고 작은 애가 한 3-4살 되고 네. 큰 애가 한 5-6살 되고 그냥 작은 애를 보니까 걔가 음순 유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호르몬이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점막인데 자극을 주면 들러붙어 있을 수가 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성 호르몬 연고 한 번만 발라주면 떨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엄마는 자기가 여성이고 애를 둘이나 낳았어 딸을. 근데도 자기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본 근데 적이 그런 없고 경우에는 엄마가 잘 발견하신 건가요? 반대로 발견을 했죠. 반대로 발견하긴 했지만. 반대로 관찰을 발견을 하셨으니까. 했지만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뭐 시키다고 보면서 봤겠지만 정상인 애를 너 이상이 있다 병원 가자 끌고 와서 애 울고 이제 보게 했으니 걔한테는 또 네, 얼마나 충격이죠. 그게 근데 공포스럽겠어. 그 그리고 유착이 있던 어린이는 만약에 그 연고를 안 발랐으면 그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가 소변 볼 때도 불편하고 언젠가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데리고 오게 돼서 치료를 받게 해야 네. 됐을 수가 있는데 음성 유착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한테 아주 흔하지만 종종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더 안타까운 게 여성 호르몬제를 발라줘야 한 번만 발라주면 낫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네. 여성 호르몬제가 굉장히 싸게 만들었는데 네. 보험 단가를 후려쳐서 네. 그 안 회사가 만들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수입을 하다가 네. 수입도 안 들어와서 없어졌어. 아이고.
그래서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시 수입이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한동안은 그 엔젤님 그 강의까지 가려면 지금 멀은 것 뭐 같습니다. 에스트로겐 크림 이런 건가요? 에스트로겐 크림이 지금은 없어요. 한동안 없다가 최근에는 비급여로 들어왔다가 또 뭐 없어졌다 이런 거 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조금 샜는데 오늘 이 강의를 자기 들으시는 성기가-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한번 관찰하셔야겠네요. 좀 아니 위축이 그래서 있으신지. 엄마한테 왜 예. 그 자기 거를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 보이지만 미정원에 네. 가서 예쁘게 머리하고 거울 뒤통수 보죠. 어떻게 봐요? 네. 그런 것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보이죠. 성기도 보고 네. 남의 것도 네. 목욕하고 쉽게 보기 때문에 자기 성기에 대한 오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성들은 자기 걸 잘 볼 기회도 없고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막 이게 막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네. 이걸 또 잘라서 이쁘게 만들겠다고 성형하겠다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외음순 성형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뭐 그것도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딴 거 성형처럼 하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감대예요. 네. 음액이 가장 중요한 성감대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들도 요게 귀두가 가장 중요한 성감대 요 뒤가 그다음 성감대거든요. 요 뒤에 이렇게 유압 부분이 우리로 봐서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키워주세요 하는 거는 맞지만 아. 성감대를 잘라주세요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하는 할례 그런 게 이런 성감대나 이런 음액을 잘라서 여성들이 성감을 제대로 못 느끼게 하는 게 그런 종교적 의미의 할례였거든요. 그거를 그렇군요. 일부러 하겠다고 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음순이라는 거는 원래 제가 근데 사진을 가져오면은 영상이 안 될 거라서 네.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짝재기인 경우가 더 많고 크고 약간 너덜너덜해 보이면서 까맣고 주름지고 하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사실은 성적으로 흥분하면 발기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뭐 성관계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절대 그렇지가 않고 정상적인 사춘기를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한번 다 보셔요. 보시는 게 35세 조카 소음순 수술 자꾸 하라는데 소음순을 수술할 정도는 없습니다. 엔젤님, 소음술은 키워야 돼요. 이거 중요한 소음 성감되고 이거 35세 조카한테 제가 지금 설명한 거 꼭 말씀 좀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하고 저한테 소음순이 너무 커요. 잘라주세요 하고 왔던 그동안 많은 환자들이 다 저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더 커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걱정하지 말고 성관계에 소음순이 큰 게 오히려 이렇게 소음순이라는 게 삽입 성교를 할 때 남성의 성기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더 이거는 성관계에 중요한 성감 중에 큰 거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소음순이 있어서 염증 생긴다 절대 아닙니다. 예, 가능하면 전혀 자연 그대로 일단 놔두는 게 낫겠네요. 우리 몸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위생적으로는 더 좋은 거고 미감적으로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이것이 뭐 까맣고 짝짝이고 늘어진 게 이상하게 생겼고 못생겼다는 인식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형하시는 분들의 뭐 또 이제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소음수는 중요한 성감대이기 때문에 아니요. 염증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염증 얘기를 할까요? 근데 지금 28분인데. 조금 그래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후딱후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팬티가 깨끗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네. 팬티는 언제 깨끗한 건가 하면 소변과 상관없이 그냥 질 분비물이 언제 안 나. 사춘기 전과 저처럼 폐경된 이후에는 팬티가 깨끗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춘기 이후 가임기 여성은 팬티에 뭐가 묻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팬티를 입죠, 우리가. 근데 이제 팬티 라이너를 그게 싫어서 하잖아요. 그게 팬티 라이너가 네. 결국은 뭡니까? 팬티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내 몸을 보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닌가요? 그렇죠. 애들도 그 기저귀 채워놓으면 네, 어때요? 염증 생기죠. 집안은 깨끗해지지만 네. 애들 그 기저귀 채워놓고 계속 두면은 발진이 침 물을 있을 수 수 있고 네. 할 수 네. 있는 것처럼 팬티 라이너는 팬티 보호하는 물건이에요. 아. 팬티를 보호하는 물건이지 나를 보호하는 게 화학적인 그런 대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생리 전후에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치료 목적으로 질정을 넣거나 필요해서 넣는 경우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늘 팬티 라이너를 하신 아, 분들은 그게 더 깨끗한 행위가 아닐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더 깨끗한 게 아니죠. 화학적인 걸 더 되는 걸. 팬티를 입는 이유가 팬티는 그래서 분비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초경이 되기 한 최소한 6개월 뭐 더 나게 수개월 전부터 네. 애들 그 팬티가 뭐가 이제 묻어납니다. 보통 네. 우리나라 초경의 나이가 12세 그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뭐 8세, 9세, 뭐 10세부터는 이제 유방에 그 유두 발달. 네. 이거 2차 성징 얘기하면 아무튼 그렇게도 하고 초경이 다가와지는 뭐 그 늦어도 6개월 더 수개월 전부터는 팬티에 분비물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초경에 대한 거를 알려주고 준비를 하시면 좋고 왜냐하면 생리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생리라고 하는 거는 배란이 되고 나서 자궁 내막이 임신 준비를 했다가 임신이 안 되면 탈락하는 게 생리이기 네. 때문에 생리하기 전에 네. 배란과 관련된 난소와 내막의 변화가 먼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팬티에 분비물이 네.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라고 하는 거를 먼저로 시작하지 말고 배란을 기점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전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미 내 난소에서 배란 그 임신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배란이 될 때 나온 호르몬 영향 때문에 자궁 내막이 쑥 자랍니다. 그리고 그때 자궁에서는 배란기 때 정자가 잘 들어올 수 있게 정자를 잘 들어오게 하는 분비물이 나오고 자궁 입구도 그 분비물과 함께 살짝 열리기도 합니다. 네. 정자가 잘 들어와야 되니까 그게 바로 요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때는 그래서 코같이 끈적끈적하고 투명하면서 이렇게 팬티로 묻혀서 하면 쭉 늘어나는 그런 분비물인데 그게 가임기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배란기. 거군요. 아주 정상입니다. 네. 이게 안 나오면 배란이 안 되는 거고 임신이 안 되는 시기인 거고 그래서 배란이 잘 되면 네. 우리 몸은 임신했다 치고 임신됐을 때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그때는 자궁 입구가 오히려 닫히고 아까 말한 코같이 끈덕끈덕한 네. 말간 분비물이 안 나오고 나쁜 균이 자궁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되면 임신한 아기한테 해로울 수 네, 있으니까 나쁜 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는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게 약간 그러니까 끈적거리거나 아까 쭉쭉 늘어난다고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약간 새큼하면서도 약간 노른빛도 오고 약간 이렇게 뚝뚝 뭐 이렇게 팬티가 묻는 그런 분비물. 그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배란기 때는 코같이 끈덕끈덕한 분비물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약간 뭐 새큼하면서도 약간 노른빛도 있는 분비물이 나오다가 임신이 안 되면 그때 임신을 준비했던 자궁 내막이 출혈과 같이 탈락하는 게 생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한 달 주기로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배란이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가임기 중에서도 정상 배란이 되면은 자기 배란 사이클에 맞춘 분비물을 알아야 되고 이 배란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임약을 드시는 네. 분들. 피임 목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런 분비물이 안 나오죠. 야. 그러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내 그 질 분비물의 한 달, 분비물이 그 냉이라고 환자들은 네. 보통 얘기하는데 냉이 다 정상이 아니라 정상 배란에 따른 나의 냉 변화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상시에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소변 보고 이렇게 아까 제가 소변을 똑 찍으라고 했죠. 그리고 똑 찍다 하더라도 질 분비물이 나왔을 때 그런 분비물 상태 그 이후에 그걸까지 다 못 보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벗는 팬티에 묻은 것만 관찰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란기구나. 배란기가 되면은 임신이 안 됐으면 14일 후에 생리를 하게 됐군요. 그러면 그때쯤 생리하겠네? 그래서 그 여행 가는 일정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생리도 준비하고. 배란기가 지나서 요런 그 배란기, 물론 생리 전에 몸도 무겁고 좀 짜증도 나고 유방도 빵빵하고 뭐 단 것도 땡기고 이런 생리 전 증상도 있지만 팬티 분비물도 생리 전은 달라요. 네. 그걸 보면서 생리도 준비하고 이렇게 내 사이클을 그러면 이 정상인 그 우리 분비물은 알았는데 정상이 아닌 건 어떤 사인이 보이나요? 자, 그래서 네. 자기의 정상 주기를 알아야 네. 이거보다 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다른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과 함께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건 이상이거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상 분비물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생관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항문은 배변이 나오고 뒤쪽으로 뒤로 따가줘야 닦아줘야 되고 된다. 여기는
비누칠해서 씻으실 때 네. 제대로 닦는 게 중요하다. 소변 보는 것과 질은 그냥 소변이나 그런 게 묻어서 축축하지 찍기만 않을 한다. 정도로 네. 그 닦고 절대로 뻑뻑 닦거나 물티슈로 닦거나 뭔가 다른 거를 해서 하지 말고 세정제도 쓰지 않는다. 냅두시는 게 제일 네. 좋고 기타 등등 이런 거 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식초, 유산균. 이런 건 당연히 안 하고 요새 또 유산균은 네. 원래 질내를 건강해 해주는 예. 그 여러 가지 정상균총이 있어요. 거기에 락토바실라이라고 해서 원래 산도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산도는 또 왜 필요하냐? 외부에서 안 좋은 균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그게 원래 있어요. 그럼 추가로 먹어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냅두면 되는데 그걸 자꾸 뭐를 더 좋은 걸 한다고 네. 이렇게 먹는 건 또 다른 이야기고 여기다 뭘 넣고 손 넣어서 닦고 네. 뭐 자꾸 해서 오히려 원래 정상적으로 나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없어지면은 외부에서 균이 더 많이 들어오는 네. 거예요. 그런 걸 안 하시는 게 좋고 질에 좋은 그 유산균을 많이 또 드시는데 네. 뭐 이제 유산균은 또 뭐 제 내과에서도 장내 근데 세균을 요즘은 위해서 장 말고 진류산균 또 드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네. 그게 기전이 뭐냐면은 그 질 유산균을 먹어서 이 대변으로 그게 나오면 그게 이렇게 오염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의 기전이에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냅두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병원에 와서 밑에 뭐가 불편하다, 염증이 자꾸 생긴다, 내가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도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고 계세요. 너무 자주 씻거나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히 또 애들 데리고 와서 얘 열심히 씻긴대. 그래서 씻기지 마세요가 제 네. 처방이에요. 씻기지 마세요. 네. 자꾸 씻지 마시고 냅두세요. 냅두는 게 훨씬 더 네. 건강하고 특히 자주 씻는 거는 우리가 자주 씻어서 생기는 습하는 대표적인 또 병이 캔디다. 맞습니다. 네. 진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캔디다는 성관계 네. 없어 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되신 분들 보면은 열심히 씻고 자주 씻고 뭐 타서 네. 씻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항상 팬티 라이너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돼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안 하시는 하고 냅두시는 게 제일 좋다. 얼마 전에도 저희 외래 한분 캔디다 오신 분이 있는데 증상은 그 초콜릿 분비물이 나온다. 갑자기 내가 냉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뭐가 피가 나는 것 같다 하고 갈색 분비물 갖고 오셨는데요. 진짜 갈색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검사했더니 캔디다가 나오셨더라고요. 그 소변 질 PCR 검사에서요. 아니 근데 네. 전형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갈색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출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네. 너무 박박 닦거나 속에 손 넣어서 따서 피가 뭐 있다가 고여있다 네.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캔디다는 보통 커드라이크 디스차지라 해서 치즈 네. 덩어리처럼 하얗게 네. 나오면서 덩어리치 아니면 약간 녹색빛 주로는 이제 하얗게 덩어리처럼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가려운 게 전형적인 거고 네. 갈색이거나 그러면은 속에 뭐 상처가 있거나 치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이거 좀 다른 건데 이제 기생충 같은 게 있어서도 어쨌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근데 뭐 산부인과 면역이 너무 진찰을 떨어지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것도 캔디다 질염이 생기는 원인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너무 그러니까 면역 이야기를 저는 사실 좀 네.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네. 만약에 어떤 만성 질환이 있거나 네. 뭐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그럼 면역이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젊은 우리 네. 애들도 지금 한참 20대인데 면역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건강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면역이거나 또 아까 뭐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예. 다 이래서 생긴다니까요. 너무 거기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해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타서 씻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잘 오히려 지켜야겠네요. 냅두시는 예. 분들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건강하십니다. 제가 또 꽃기는 청바지 이게 관련 있나요? 뽑기는 청바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가 네. 이게 모든 외음부가 이제 통풍과 관련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꽃기는 청바지보다는 그런 분들은 보통 또 팬티 라이너 하시죠. 꽃기는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네. 옷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해서 팬티 라이너가 아무튼 제일 자극이 그렇고 될 수 있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특히 뭐 우리가 잠깐 뭐 입고 벗는 네. 팬티 스타킹은 모르겠는데 네. 왜 특히 애들도 네. 뭐 노상 팬티 스타킹을 입히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두툼하게 또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통풍을 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딱 우리 아기들 키웠을 때 기저귀 채워놓으면 집은 깨끗하지만
애는 자꾸 짓무를 수 있는 그쵸. 것처럼 거기는 그래서 속옷은 물론 우리가 섹시한 속옷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좀 위생적으로도 면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게 너무 쪼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통풍이 잘 위생으로는 되게. 더 좋다. 네. 근데 어떡하죠? 벌써 39분이야. 우리가 갖고 온 또 거 그래도 지금 너무 3분이. 궁금합니다. 다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질문이 네.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제 둘 자, 다 그 보균자가 보균자 아니고 외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 HPV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나요? HPV 백신이 요즘에는 나라에서 이제 12세들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만 해줍니다. 그건 이제 네. 뒤에 가서 또 제가 설명. HPV 백신이 보균자라는 말은 HPV에 특별하세요. 왜냐하면 HPV 백신은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흔히 있을 수 있는, 물론 아담과 이브처럼 평생 한 파트너만 있는 분들은 생길 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은 생겼다가 없어져요. 자연 소멸돼요. 그러니까 보균자 대부분 대부분 자연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암까지 진행되는 거는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염되는 경우 굉장히 그 중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보균자란 말은 뭐 잘 안 씁니다. 근데 외도가 없는 그러니까 외도가 없다는 게 나 만나기 전에도 파트너가 없고 나 만난 이후에도 없고 나도 그렇고 두 분 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그렇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이제 9세부터 지금 이제 접종은 하고 있고 뭐 26세까지 허용은 되어 있고 네. 나라에서는 9세 그러니까 뭐 12세의 여성들은 또 이제 이가 백신으로 하고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성생활 시작하기 그래도 5년 전에 그러니까 9세로 돼 있는 건 외국은 10대 성생활도 굉장히 많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10대 그러니까 2차 성징을 발달을 할 때 그때 이제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10대 성관계 비율이 한 5% 아직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하기 5년 전에는 이제 좀 맞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2세 뭐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이가 무슨 뭐 내 자식이 남자 여자 지금 다 맞추라고 저희는 권하고 있는데 뭐 이건 가치 없는 거니까 같이 맞는 게 맞죠. 근데 그 나중에 어떤 성생활을 할 것인지 부모가 뭐 예상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제 부모의 그거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나와 있기는 맞는 게 좋고 몇 세까지 맞을 수 있나는 거는 이제 그 보통은 이제 26세. 근데 정말 40세, 50세에도 맞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또 이건 뒤에 그럼 HPV 백신 제가 얘기만 먼저 할까요? 궁금한 뒤로? 게 저게 꼭 성관계가 아니고 꼭 이게 이런 그 성매개 질환이 나오는 질문이 화장실에서도 걸릴 수 있나요?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목욕탕이나 공중 목욕탕에서 걸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내가 왜냐면 걸릴 만한 일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니 그렇죠. 성감염성 질환이 모두 균에 그러니까 이제 성기에 생기는 건데 성기 자체가 그 아까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성 접촉으로 오는 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에이즈도 우리가 수혈을 통해서도 올 수가 그렇죠. 있고 근데 그 HPV 백신은 성감염성이 아니고는 오기가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성감염성이라는 게 꼭 삽입성교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피부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HPV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지금 얘기가 다 있는데 얘기가 지금 앞에서 차근차근 가야 이게 HPV로 오는 거는 제일 흔한 성식기 감염 중에 하나고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대부분은 자연 소멸이 되는데 그 중에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암이 발생된다는 건데 이 작은 경부나 질이나 외음부나 또 이제 남성들에게는 그 페니스, 은경, 항문, 뭐 구강암, 구인다 이거는 이제 오랄 섹스를 생기는 거, 항문 성결 이거 자체가 어떤 직접적인 마찰이 아니고서는 HPV가 잘 안 오는 거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과 뭐 삽입성교, 삽입 사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접촉을 옵니다. 또 이 6번, 11번에 의해서 이건 암은 아니지만 양성의 질환이지만 성기 사마귀, 콘딜로마라고 이렇게 생기는 거고 유두종이 오랄 섹스라기는 호흡기에도 요새는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정을 안 하고 그냥 그게 그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접촉만 해도 오는 거기 때문에 성기 접촉으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거죠. 근데 화장실에서 오냐? 쉽진 않습니다. 기대요.
화장실 뭐 비데 쓰시는 분들, 공중 화장실 비데를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쓰는데 네. 쉽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슨 찜질방에 가서 뭐 무슨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감염성 질환 중에서 이 뭐지? 그거 안 가져왔나? 그거 이 트리코모나스 뭐 이렇게 약간 기생충 같은 게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약간 그런 의복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아, 락커에서도 뭐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비자 이분들이 다음에 저 왔을 때 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기 네. 때문에 질염이 있을 때 탐폰이나 생리컵을 써도 되는지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염이 탐폰이나 생리컵을 쓴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가요? 질염이 있다고 더 악화되는 것도 아닌데 단 전제가 탐폰이나 생리컵을 제대로 쓰셔야죠. 탐폰을 쓰고 제일 문제가 까먹고 안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냥 오버나잇 하고 주무시거나 또 생리컵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그 생리컵은 그래도 안 그런데 탐폰은 넣어놓고 까먹고 또 넣고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뭐든지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라는 거 혈액이라는 것 자체가 염증이 많이 생기는 컨디션인데 그게 담고 있는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속에서 거의 막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의외로 탐폰이 그 끈이 말려 들어가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넣고 이렇게 빼시고 이제 거기에 맞게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질문 그다음에 외음부 또, 염증 관련한 게 가려운데 그 알러지 연골 바르면 좋아진다 이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 아래에 그러니까 있네요. 어디 바로. 있어? 맨 엄청 밑에 가려. 요 앞에요. 아래. 저걸 안 갑자기 엄청 보여주시는데 가렵고 발진이 생겨서 네. 알러지 연고라는 게 결국 네.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가려운 질환이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그 아까 캔디다, 네. 아까 그 하얗게 덩어리처럼 그렇게 나와서 한 거는 거기서 너무 가려우면은 네.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캔디다 자체는 좋아지지 않아요. 캔디다를 치료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병원에 안 오고 그렇게 가렵다고 자꾸 씻고 저런 거 이게 만들면 단순 점점 알러지가 심해지죠. 아니라 캔디다일 수도 있다. 아니 캔디다가 제일 많아요. 가렵고 아. 발진 생기는 거에. 그럼 거기에 우선 그냥 와서 알러지가 봐야겠네요. 잘 안 네. 생겨요. 외음부에는 그냥 알러지는 잘 안 생겨요. 늘 쓰시던 그 알러지라는 게 늘 쓰시던 속옷이나 뭐 특별한 뭐 그쪽에 뭐 뭔가를 아무튼 잘못된 세정제나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보통 엄청 가렵고 발진이 생겼다 하면은 캔디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캔디다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근데 캔디다 질염은 눈으로도 진단이 됐나요? 아니면 그럼요. 유관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치즈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질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치즈 덩어리 같은 분비물이 꽉 차 있고 뭐 겉에도 묻을 수 있지만 보통 이게 뻘겋고 그래서 그거는 캔디다 치료 한 번만 소독하고 캔디다에 쓰는 질정 하나만 넣어도 좋아집니다. 뭐 혹시 먹는 게 안 소독은 뭘로 나와도. 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베타진 소독으로 하고 하는데 전에는 사실은 네. 그 캔디다의 가려움증을 빨리 좋게 해주는 또 다른 네. 소독약이 있었는데 또 안 나옵니다. 아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질정 하나만 쓰거나 뭐 그 심한 경우도 뭐 먹는 약 한 번만 먹어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알러지 약은 근데 저희가 오셔도 너무 가려워서 힘들어하시면 쓰는데 집에서는 네.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기 어렵고 가렵잖아요. 그럼 절대로 씻지 마시고 긁지 마시고 문지르지 마시고 특히 뜨거운 물로 막 이렇게 샤워기 하시는 경우 있어요. 더 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팬티 겉에다가 우리가 왜 냉매제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사면 주는 거 아니면 얼음 같은 거를 비닐에 넣어서 네. 문지르지 마시고 팬티 위에다 대고 냉찜질 해주세요. 아. 그것만 해도 가라앉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하신 경우가 반대로 해서 점점 더 심해져 오신 경우가 많아요. 또 수포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셨다 피곤하면 올라왔다 또 가라앉고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건 이제 헐피스죠. 네. 피곤할 때 올라오는 건 헐피스기 때문에 네. 입주위에 생기는 건 타입 1이라고 그 성기에 생기는 건 네. 타입 2라고도 하는데 뭐 이게 그거를 뭔가서 진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약을 우선 항바이러스에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진단을 하셔야 돼요. 아. 얘는 한 번 들어오면 네. 평생 갑니다. 인간의 숙주를. 그러니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한 번은
근데 눈으로 봐서도 알 수는 있지만 네. 환자들이 이제 정확한 걸 이게 왜냐하면 헐피스여서 평생 가고 피곤하면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환자들이 그리고 이때 전염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성관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수포가 파트너에도 올라왔을 땐 조심해야 되는군요. 수포가 올라오다가 거기에 이제 터져서 약간 궤양처럼도 이렇게 자잘한 궤양처럼 생기는데 그런 상태로 성관계하면 뭐 거의 뭐 98% 이제 파트너한테도 옮길 수가 있고 특히 그 수포가 올라와 있고 막 저기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 그게 되면 아기가 나오면서 아기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번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알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피곤할 때 생리 전후 뭐 밤에 잠 안 자고 뭐 과음했을 때 이럴 때 올라오는 건 헤르페스 때문에 그렇구나. 그럴 때는 항바이러스 연고 뭐 그 네. 아시클로버 네. 이런 거 약국에 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왜냐하면 발진이 헤르페스 말고 근데 막 되게 따갑고 아프고 뭐 했는데 이제 발진이 생기면 헤르페스인 경우가 이제 다른 발진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은 산부인과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잔정을 작년 말부터 해서 50일 정도 됐고 2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많이는 안 나오고 냉나오치 약간씩 나오고 처음에 펑펑 나고 하고 15일 계속 뭐 만 48세 자궁 내막증으로 그 비잔정을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마 처방받아서 드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잔정을 먹으면 이제 배란을 조금 억제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정출혈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궁 내막증이 심해서 또 뭐 그 전에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수술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자궁 내막증은 폐경되기 전까지 재발을 잘하고 생리통이나 여러 가지 생리가 아닐 때도 통증이나 성교통을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그거를 이제 재발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잔정을 보면서 출혈을 좀 할 수는 있는데 계속되면은 그 처방 주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네. 자궁 내막 초음파를 한 번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없는데 그냥 약으로만 네. 저기 해서 생기는 거는 뭐 조금 더 약을 먹으면 저절로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은 내막에 별 문제가 없는지 내막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48세가 되면은 폐경기 전후에서 그런 내막 이상으로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거든요. 요새는 자궁 내막암도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네.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나 유명하신 산부인과 전문 선생님 모셔서 또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아직 강의를 다 많이 못 들었습니다. 아니, 2부를 편성을 시작만 해서 했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뒤에 궁금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성병, 네. 뭐 자궁경부암, 아까 백신은 다음에 또 네. 한 번 더 초대해 주시면은 네.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모두 네. 여성분들은 자기 외음부 한번 생긴 거 보시고 네. 예, 자기 외음부 소중하게 관리한다는 게 냅두시는 게 가장 좋다. 예, 그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또 궁금하신 예.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점검하고 2부 편성했을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